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구명리 중급편 책에서 격국장을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 십신격의 마지막 주자에 해당이 되는 이 편인격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이 격국들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 격국의 종류를 따지면은 아마 이렇게 저렇게 다 정리를 한다면 한 50여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이 지구상에 국가가 많은 것처럼 아마 이 부분도 국가의 이름을 붙인 것이 격국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주의 이름을 붙인 것이 격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편인격은 모두 다 일간과 음양이 다른, 인수는 정인이라 하고 일간과 음양이 같은 천간, 이것을 편인이라 한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 간목의 정인은 개수가 정인인데, 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왜 이것을 정인이라고 했냐면, 정인은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어머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간목의, 이 아들인 간목의 입장에서 어머니인 여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친모라고 하고, 이 간목의 임수를 만나면 이것은 편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양천간의 남자인데 내 어머니가 남자와 같은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나 내 어머니가 간목과 계수가 만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난, 이것은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이 간목이 만나는 이 편인이다. 그러면은 나의 어머니인 이 편인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모든 천간은 그렇다 그래요. 또한 이 간목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을목 또한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다만 이 격국은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일 뿐이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한 글자인가, 필요 없는 글자인가,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여러 통변 글에서도 아마 느끼고 보셨겠지만, 이 격국이 오히려 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투출되어야 할 것과 투출되지 않아야 할 것, 즉 다시 얘기해서 갑을목일간이라면 해수나 자수가 있는 것은 좋지만, 겨울에 태어났다면 임수는 그래도 봐줄 수 있겠다. 그러나 계수는 투출하지 말아라.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금, 신금도 투출하지 말아라. 기토 또한 투출하지 말아라. 겨울에 투출했다면 무토, 병정, 그리고 이술토, 그리고 이미토. 그래서 각기 조합이 다르다. 그러나 지지로 있는 해수나 자수, 신금, 유금, 이 부분은 괜찮다 그래요. 다만 이 토기에서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다. 지인토나 축토는 그러하다. 그 이유는 갑을목만의 특징이다. 그 이유는 간목과 을목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땅이 겨울에 태어나서 축토나 진토가 있다면 얼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의 뿌리가 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전체가 있게 된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일광과 음양이 다른 천간은 정인이고, 그래서 간목의 정인은 계수, 일광과 음양이 같은 임수는 편인, 을목에서는 을목과 음양이 다른 천간, 그것은 임수가 정인이고 을목에서 계수는 편인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수의 경금은 편인, 임수의 신금은 정인, 계수의 정인은 경금, 계수의 편인은 신금. 이러한 식의 전체적인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서 유정, 무정, 그리고 겨울이냐, 여름이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봄에 태어났느냐, 이러한 모든 것에서 있어야 할 글자인가, 없어야 할 글자인가, 지지로 있는 것인가, 천간으로 투출되었는가, 그 투출된 그 천간이 유력한가, 무력한가, 이것이 전체의 사주 통변이고, 그리고 또 하나, 투출된 그 천간이 연간인가, 월간인가, 시간인가. 즉,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을목이다 그러면 이 을목에서 계수는 편인인데, 이 편인이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서 목기의 두뇌가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라면 임수보다 계수가 있는 것이 더욱더 좋겠고, 왜 그러냐면 계수는 한냉 성분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한다. 그래서 길하다. 그런데 이 을목이 경신금이 왕성해서 칠살객이 왕성하다. 그러면 계수는 쓸모가 없다. 이때는 임수가 있어서 살인상생을 이끌어줘야 한다. 또는 이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임수는 그런 대로 뭐 하지만은 계수는 없는 것이 좋고 지지로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각기 조건이 있게 된다. 가령 이 신금일간이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여름에 태어난 병화나 정화는 열기작용인가 아니면은 비체작용인가. 그런데 여름에 태어난 병화나 정화가 투출했다면 열기작용이다. 그러면 신금 보석이 녹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 딱 지어진다. 첫째는 진토가 한 글자 있을 것. 만약에 진토가 없으면 축토라도 한 글자 있을 것.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을 하는, 이때는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임수가 좋고 2번은 계수가 좋다. 그러나 신금이 계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무정관계이다. 그러나 여름에 신금이 이 불 속에 녹게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계수가 투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이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 있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것처럼 각기 모든 천간의 유정, 무정, 그리고 투출된 천간이 유력한가, 쇠약한가, 여기에서 운명의 희기가 전체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과정은 편인격이다. 이 편인격은 일광과 음양이 같은 관계, 간목의 임수, 병화의 간목, 정화의 을목, 이것이 다 편인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토의 정화, 무토의 병화, 전부 다 음양이 같죠.
이 무토가 양이고 병화가 양이고 기토가 음이고 정화가 음이고 그래서 다 편인이다. 경금의 무토, 신금의 기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천간과의 유정, 무정 관계. 이 경금이 기토는 매우 바람직한 정인이고 무토는 편인이다. 그런데 경금은 무토를 좋아하지 기토를 좋아하지 않거든. 또 이 신금은 기토 편인은 매우 싫어하고 무토는 좋아하기는 하지만 무해무득한 관계. 자칫 무토가 왕성해지면 토다 매금이 되어버리니까. 이처럼의 모든 관계, 유정, 무정,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필자의 글이 천간론 비결이다 그래요. 그래서 천간론 비결은 내년 경자년이 지나서 아마 신축년에 좀 더 글들을 다듬고 보완을 해서 책을 내는데 이 글씨들만 책을 내면은 딱 한 권 분량에 약 600페이지 선이 되고 이것을 명식 간기를 안 치게 되면 약 한 1200페이지 이상이 될 텐데 그러면 책이 상하 두 권으로 또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어떻게 과연 해야 될지 생각 중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 경자년 그 다음에 신축년 그때 천간론 비결과 신살론 비결 책을 그것이 두 권이 될지 네 권이 될지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필자 역시도 돈도 못 벌면서 이 출판비가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낼 수도 있겠지만 필자 사주가 재다 신약 부옥 빈이다 보니까 창피할 정도의 약 20년 극비운의 수화 상전하는 운이 가다 보니까 진짜 그 100원짜리 하나 나만 아는 게 없더라 그래요. 이 재다 신약이 운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힘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편인 성분은 계모나 유모를 의미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정인이 친모이고 편인은 계모나 아버지의 후처라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모두 금묘하실과 편고함 등에 의한 육친 변화에 따라서 편인이 친모가 되고 정인이 계모가 되기도 한다. 자, 다시 이 병화일간에 간목이 친어머니이고 원래는 편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첩으로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다. 정인이 친어머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래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 정화일간에서 간목이 정인이고 을목이 편인인데 이 정화는 이 묘목이 되었건 을목이 되었건 어떠한 을목이라면 어떠한 지지를 깔고 왔느냐. 지지라면 어떠한 천간이 이 지지의 주인인가. 가령 병인 일주다. 그러면 일주 인목에서 인중병화가 투출이 되었고 내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편인이 친어머니이다. 병화의 을목은 정인으로 친어머니라고 그러지만 병화에서 묘목을 보니 묘목에 나의 통 근처, 록 근처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그리고 이 묘목은 이 병화에 인목에서 생지, 태어나는 생지다. 그래서 이 병화가 태어나고 이 묘목은 욕지거든. 그러면 내 엄마가 목욕살, 도화, 세교계 하신 욕지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수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남명에는 부친의 첩 또는 모친의 형제, 장인, 외숙, 조부를 의미하고 여명에는
모친의 형제, 손녀, 조부, 시조모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초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알아야 변화해 가는 것을 또 하나 알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먼저 이 기초를 다져야만 확실한 육친 성분을 알게 된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갑목은 갑자로 오게 되죠. 그러면 갑자인데 이 갑자가 목욕살이거든. 그리고 이 갑목을 낳는 글자는 해수가 장생이요. 해 중에 갑목이 들어있고 해수에 임수가 들어있고, 그래서 나의 친어머니는 사실은 이 해수가 친어머니이지 이 자수가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벌써 목욕살이고 이 생지는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데 장생이다. 갑목의 장생. 생지다. 이 해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갑목이. 이 자수 목욕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오기는 갑자로 왔다. 그리고 을해로 온다. 여기에 수많은 인생의 변화, 변동, 이것이 있을 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찾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편인은 식신을 파극하는 성분이라 하여 도식이라 하지만 왕성한 식상을 제어하거나 왕성한 관사를 설기인화시키는 시신이라면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이 편인의 성분은 꼭 명심하실 게 성견지명의 성분이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갑목일간에 임수가 있거나 해수가 있거나 이것은 성견지명, 조상의 음도 먼저 이렇게 보시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분해를,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 예전에 필자가 그 중국 무협지를 볼 때 그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나의 생각은 하나지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해줘야 될까? 즉,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독서를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다. 두 개로 마음이 분리되는 이 능력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요. 특히 여자였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성견지명, 조상의 음덕, 그리고 요 마음을 둘로 분리하는 능력. 그래서 이 여자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중성. 그래서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잘 들키지만 여자는 이 이중성을 이쪽 저쪽 분리시켜서 A라는 이 남자와 B라는 이 남자를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A라는 사람에 맞게 행동을 하고 이 사람한테 딱 맞는 그것을 하고, B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에 따른 행동. 그래서 이렇게 편인이 왕성 유력한 여자다. 이러한 여자가 바람을 피며 꼬리를 잡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 분리, 마음을 이중으로 딱 분리를 잡아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무협지에 이러한 대목들이 많이 나와던데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요. 두 개로 분리를 한다. 그래서 가령 남자는 두 가지를 같이 못한다 그래요. 약하다, 분업, 회사에 다니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 그래요.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그러나 이 남자의 성품 이 자체가 동시에 한 가지 공간에서 두 개를 하는 능력이 남자는 원래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 편인격이 되온즉은 이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 남자보다 여자가 강하다. 남자 역시도 바람을 피우면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여자보다는 부족하다. 여자는 완벽하게 두 가지를, 두 남자를, 이쪽 저쪽 두 남자를 모시고 두 남자를 또 데리고 양다리 걸쳐서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리고 진짜로 이것은 정말이다 그래요. 두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여자도 있더라 그래요. 꽤 많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뭐 바람 피는 것은 다반사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나이 40대 50대가 되어서 애인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잘못 산 인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여자들이. 이것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것을 타고 태어난 능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저주받은 능력이라고 할까? 이것을 좋은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성견지명이 이미 갖추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낸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능력이고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능력이고. 하여간 이 편의는 식신을 파극하는 성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도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식 작용이 있게 되면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편인이 왕성한 관사를 설기인화시키는 희신이라면 임기응변에 등하고 인정이 많으며 측은지심과 포용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양일 간의 편인만 아까 필자가 얘기한 그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음일 간의 편인은 부족하다 그래요. 이해력이 풍부하고 성견지명에 직관력이 뛰어나 재치가 있고 순간적인 발상으로 귀에 포착을 잘하며, 순간적인 발상, 성견지명, 직관력, 예술과 체육, 남이 안 하는 일을 잘하고 특이한 일을 잘하고 남들보다 특출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예술성, 종교성, 성견지명, 직관력, 두 마음의 소유자, 이중성,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편인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편인성분은 상당한 호기심이 강하기도 하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셔야 될 게, 내 어머니가 임수가 되었다면 내 어머니인 임수는 을목은 상관이요, 이 간목은 식신이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을목이 투출이 되어 있을 때는 능력 부족, 간목이 투출되어 있었을 때는 진정한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계수일간이다 그러면 이 계수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한다 그래요. 을목이 투출했으면 식신인데 한참 미달하고 부족하고, 간목이 투출했을 때는 상당히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 계수에서 을목이 식신인데 이렇게 투출이 딱 돼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자묘, 상형살이 발동이 되고 수목응결, 자묘, 상형살이 되기 때문에 유방 관련, 여성 생식기 관련, 남자도 역시 성불능, 발기불능, 이러한 쪽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조우를 잘못 맞추면 크나큰 낭패를 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각 글자마다 식신이니까 어쩌고 상관이니까 어쩌고 편인이니까 어떻고 정인이니까 어떻고 이 부분은 이제는 이 생각을 버리시는 것이 좋고 각기 천간들의 유정, 무정 있어야 할 글자, 없어야 할 글자 필요한 글자, 불필요한 글자 이것을 살피시라 그래요. 이 편인격이 시신이면 밝고 명랑한 기분파로 분위기를 매우 잘 맞추며 사람들 분위기를 상당히 잘 맞추고 어떤 노래방 뭐 이런 데를 가도 뭐 탬버린 그것을 잡고 흔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테이블로 올라가서 그냥 막 거기서 춤도 추고 상당히 기분파다. 그러나 정인이 있었을 때는 이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무게 잡고 펌 잡고 모대 이런 것을. 자, 다시 한번 이것을 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각기 천간들의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나타나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은 기초편 이 부분이 끝나면 여러분 스스로 중급편부터는 조우에 입각한 그러한 상태이고 고급편은 거의 신살과 인연법에 의해서 책이 써졌다고 그래요. 가령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자, 모든 천간과의 관계. 기토일간이었었다. 그리고 병화가 있었다. 정인이죠. 나의 정인 친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절대 방종에 흐르고 아까 얘기한 노래방을 가든 어떠한 무엇을 하든 그냥 발딱발딱 뛰면서 탬브린 흘리면서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이거 못한다 그래요. 절대 못해요. 어떠한 저기에서 20대에 잠깐 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중후한 고전의 고전을 찾으면서 융통성이 미약한 성분으로 변한다. 무토 역시 정인을 만나면 그렇다. 상당히 중후해진다 그래요, 사람이. 모든 천간과의 관계성, 이 부분을 아셔라.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꼭 천간론 비결을 보시라 그래요. 천간의 속성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편인격은 시신이 된다면 밝고 명랑한 기분파로 분위기를 잘 맞추며 자신이 원하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융통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희생정신과 배려심이 강하며 여기에서 그리고 이 편인 성분은 하나를 또 이렇게 아셔야 될 게 호기심 성분이 되고 무모한 도전정신 정의는 무사 안일주의의 성분 평안하게 그냥 살겠다. 편의는 유기는 귀하다. 도전이 없이 지금 현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그래서 이 편인 성분은 항상 도전 정신이 있다. 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겠다. 저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저 새들도 하늘을 나는데 나는 왜 하늘을 못 날러? 그래서 발달한 게 비행기다. 물고기는 헤엄을 치는데 저 바다 건너를 왜 못 가? 그래서 발달한 것이 잠수함도 될 거고 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 정의는 얘들이 다 만들어 놓은 토대에서 이용만 할 뿐이지 도전성이 없고 호기심도 없고 무사 안일주의로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는 성분. 이 편인 성분은 나와 가정도 생각하지만 모든 일에는 만인을 즐겁게 하는 성분. 모든 사람들의 그 좋아지는 이익된
이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도전 정신, 호기심 이것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이 편인이 길거리에 커다란 가로등이라면 그러면 쉽겠죠. 이 정의는 내 집안의 방 안에 불을 밝히는 전등이다. 내 가족을 위한 이것일 뿐이고, 이 편의는 가로등,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밝고 환하게 하는 성분. 그래서 이 편의는 우리 성분, 우리 다 함께 홍익 이념을 만들어 보자. 우리 다 함께 잘 살아보자. 정의는 너희들이 잘 살든 말든 나는 내 가족과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요 사람들만 잘 살면 돼. 뭔 오지랖 넓다고 그 많이 멀리 남들까지 생각할 게 뭐가 있냐. 이것이 정인 성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이 편의는 확 열어젖혀서 거짓이 없이 활짝 열어젖히는 성분. 정의는 비밀이 많게 꽁꽁 감추어둬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성분. 뭐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장단점들이 다들 있겠지만 이러한 성분의 차이가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편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밝고 명랑한 기분파로 분위기를 잘 맞추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며 융통성이 많고 희생정신과 배려심이 강하며 다재다능하다. 또한 어느 곳에서도 잘 화합하고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며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격으로 두 가지 직업을, 여기 정의는 이것을 못해요.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월급이 작으니 이것을 어찌할꼬 하는 걱정을 하는 성분이 정인이라면, 편의는 그래 돈도 부족하고 애들 학교는 가야 되고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그래 내가 조금 더 고생을 해야지. 회사 일 끝나고 아르바이트 투잡을, 무슨 뭐 그 차 운전 그것을 해준다거나, 또는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뭐 그런 것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직업을 가져서 두 가지 직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이러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거다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것을 응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편의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핸들을 붙들어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한 손에 왼손에 운전하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쪽지 날리고 쪽지 보고 귀로는 음악 들고 여러 가지 하는 성분, 두 가지 세계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성분이 편인 성분이고, 정의는 이걸 못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편의는 차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내비게이션을 이리 조작하고 저리 조작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들을 다 조작을 하면서 찾아가는 데 비해서, 정의는 내비게이션 입력하고 핸드폰 쪽지가 오고 뭐하고 등등등 하면 차 한쪽에다가 세워놓고 다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출발하는 성분. 편의는 움직여 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버려요. 이게 장단점이 있죠. 교통사고 날 확률이 편의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정신이 순일하지 못하게 분산되었으니까. 근데 정인 역시도 그것은 마찬가지지. 마음만 급하다고 해서 마음이 분산돼서 빨리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도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 저기서 갔다 쪽지는 계속 날라오고, 이걸 못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자칫 핸드폰을 만지고 잘못하면은 그냥 와장창 가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고속버스 운전을 하면서 한쪽에다 핸드폰을 놓고 레시버를 꽂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차 운전했다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편인 성분이 강한 사람들이다. 정의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이것을. 어때,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자, 다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정의는 공부를 해도 일반 세상 속에 나와 있는 학문, 정규, 학교에서 가리키는 뭐 사회고 자연이고 수학이고 등등 이것을 한다면 이 편의는 그건 고리탑답해서 못해. 나는 의학 공부를 할 거예요. 아니면 나는 종교 공부가 재밌어. 나는 신비 사상이 재밌어. 이러한 식이 전부 다 이쪽이 해당이 되고 이 정의는 너무 갖다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런 것들이 재밌냐? 나는 정상적인 내 학교 공부를 해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쪽으로 하겠다.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편의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외면적 성분. 정의는 내면적 성분. 배추가 겨울 배추는 이렇게 돼 있죠. 봄 배추는 이렇게 돼 있죠. 외면적은 요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내면적은 꼭꼭 감싸 안는 양배추와 같은 성분. 이제는 조금 이해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응용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편인이 신이면 어디 가서든지 비율을 잘 맞추고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단 한순간에 성공을 해버리는 성분.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편인 성분은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그래도 다다다다다 뛰어가는 성분. 정의는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해. 따박따박 걸어가는 성분. 그러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고 신비 사상을 좋아하고 그것은 성견지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직업을 잘 소화하고 여명일 경우 이중성이 발현되면 두 남자, 세 남자 양다리 걸치면서 자기 남편 회사 퇴근하는 시간이고 뭐고 정확한 그런 것을 맞춰서 별짓거리 다 하고 돌아와서 들키지도 않고 하는 성분. 이게 편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비교 분석을 또 잘한다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남자친구들 많이 있겠죠.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하면서 A, B, C, D 그러면 편의는 최하 4명을 딱 놓고 이 사람 가정 환경, 부모 환경, 이 사람 가정 환경, 부모 환경 다 이것을 딱딱딱딱 다 한쪽에다가 이것을 기록을 해서 정해서 나하고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나를 해줄 사람이다. 딱 만나는 성분. 정의는 나만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그래 저 사람 언젠가는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믿는 성분. 이 명리는 주어진 하나의 물이 그 한 컵의 물이 내 몸에 뱃속에 들어가면 사지 육신으로 혈액과 합해서 발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베르벨 그것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명리 역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김치찌개에다 소금을 넣었느냐 아니면 뭐 고기를 갖다 찍어 먹는 맛소금으로 만들었느냐. 소금은 하나이지만 수많은 변화가 나타내는 것처럼 그 변화 변통을 잘하는 것이 명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편인은 두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재능으로 변통을 잘하고 어느 환경에서나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는 성분이다. 그래서 정인의 고지식 성분과는 완연히 다르다. 그리고 이 편인은 호기심과 창작 능력이 아주 탁월한 성분이다. 그래요. 자, 또한 이렇게 편인의 성분을 공부를 하다 보니 벌써 40분이 훌쩍 넘었고, 자, 여기까지를 일부라 칭하고, 내일은 여기에서 이어서 편인의 2부, 성분과 함께 명식들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